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팅창을 띄워 놓고 오늘 여기 채팅창 놓고 지난주에 이어서 5 월의 주제인 아이들의 건강한 식이요법을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함께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 태아 포함해서 영유아, 소아기, 아동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생애 주기에 어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진 아주 극한 이 피리어드에 있는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성장, 그리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노화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데, 그 과정을 보면 수정란에서부터 아이가 되는 그 엄마 몸 안에 있었던 태아기, 그다음 태어나서 영유아기, 그러면 약 1년 정도의 시간, 다시 10달 동안 엄마 몸 안에 있었고,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1 년의 시간 동안의 그 기간을 영유아기, 이후에 2 살부터 약 7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소아기, 이후 8 살부터 약 한 13 살, 18 살, 13살 정도의 아이들을 아동기라고 보고, 이후 청소년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어떤 신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숙지하면 그에 맞는 아이들에게 맞는 건강한 시기와 건강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서, 그게 부모 포함 성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역할이라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아이들의 신체와 성장 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건강 관리 키트를 마련해 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 강의 중간에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 주셔도 좋고, 오디오를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조금 적나라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화되어서 죽음에 이르는구나, 이 과정을 한번 봤었죠. 근데 특이점은 우리가 사실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남녀로 결정되어서 시작되고, 그 수정란 때서부터 결정되어서 시작되고, 그렇게 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성적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성장하고 노화해 가는 그 과정이 사실 서로 좀 달라요. 그 스터디의 키워드는 그래서 남과 여의 차이도 있었고, 또 공통점도 한번 바라보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성장과 노화 그 주기가 연령별로 음 우리가 마주하는 건강의 고민들이 다르듯이 성장과 노화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 월에 했었던 건강한 임신, 그게 이제 생명체의 시작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굉장히 어 5 회의 예를 들면 활동들이 시작돼요. 난자는 뽑고 여자도 정자도 뽑아서 결합시키면 그럼 수정란이구나. 그런 것이 '생명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임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은 들여다볼수록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어 임신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인제 2 월의 주제였었죠.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조금 맞닿아 있어서 마저 짚어보면, 매일 건강한 5억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남자와 규칙적으로 건강한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여자가, 여자의 총 가임기 37년 중에서 정말로 토탈리 444번 정도의 그 난포가 난자가 되는 기회가 되는데, 이 역시 딱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번 이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면 8 시간에서 12 시간 내에 수정이 완료되어서 자궁에 착상이 되어야만 생명이 되는
정말 뭐랄까 이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임신이 되어서 이 이제 태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12 주차쯤 됐을 때 이제 초음파나 이런 것들로 성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전에 이미 생명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결정된 채로 염색체가 이미 그 수정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먼저 만들어지고 12 주가 되면 장기가 우리 이제 먹고 이렇게 호흡하고 하는 장기들이 어 발달되고 20 주가 지나면 우리가 엄마 이렇게 배에서도 태동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는 반대로 태아의 입장에서는 음 감각 기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발달되었다는 것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32 주차가 되면 아이는 사이즈의 변화라고 하는 건 머리만 있더라. 이 이야기를 인제 지난주에 좀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의 크기가 이렇게 뇌가 안쪽 뇌의 기능과 모양이 완성되고 그다음 그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이라고 하는 이 골격근이 완벽하게 서로 붙으면서 단단해져서 이 머리로 엄마의 자궁과 질을 밀고 태어나는 것이 태아의 발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에 대한 태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엄마의 모체와 태아 사이에는 다른 활동은 없죠. 다른 활동들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아이와 계속해서 이 느낌, 교류만 있는 거예요. 감각적 교류만. 아이가 움직이면 태동을 느끼고 그 태동을 느끼는 많은 과정에 아이가 이미 엄마의 생각과 특히 슬픔과 행복과 이 많은 생각들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는 확실하게 자라고 태어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 대한 건강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뇌, 태아의 뇌를 성인의 뇌로 발달시키는 그 시간, 10개월 동안 다른 건 안 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태아의 발달 중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성별은 이미 수정체 당시에 이미 결정되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태아 때 12 주차가 되어서 성별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미 기능적으로 또 사이즈적으로는 다르지만 이미 그 본능의 기능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태아 발달에서의 또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육안으로도 성기가 남녀의 차이가 있다. 그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런데 이제 그게 12 주차가 지나면 완벽하게 달라지는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태아의 발달을 정리해 보면 뇌와 생식기의 구조를 완성한 채로 태어난다. 거기에 맞춰서 태교와 또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인제 태아 때 이야기였고 태아의 건강은 뭐 건강 관리는 모체와 하나가 되어서 엄마의 피를 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생명체끼리는 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태반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 저장소를 통해서 태반 안쪽에 양수라고 하는 아이가 계속해서 물에 동동 떠서 놀 수 있는 계속 공간을 늘리면서 클 수 있는 그곳에서 아이는 성장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모체의 건강 상태 그대로를 가져가요. 그래서 엄마의 건강 상태가 태아의 건강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이 인제 태아의 건강 상태였고 태어나 버리면 아이는 이제 객체입니다. 엄마의 어떤 통제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호 안에서 받겠지만 스스로 사지를 발달시키고 앉았다가 기었다가 앉았다가 걷고 뛰고 자기의 활동 반경을 늘려가는 과정이에요. 특히 유학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12주 12 개월까지의 그 첫 1년 동안 아이는 완벽하게 다른 객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스터디했었죠.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그전에는 이제 태아 때는 사실 머리의 사이즈만 자랐었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들을 지탱할 나머지 인체 조건들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아 때는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어서 자기의 행동 반경을 늘리고 태어날 때 없었던 치아라고 하는 신규 뼈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양과 또 이 사이즈는 성인과 똑같이 태아 때 이미 만들어져서 태어나지만 그 뇌의 무게가 이처럼 신체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언어와 같은 새로운 이 기능이 생기고 또 뼈까지 새롭게 장착하면서 이를 돕는 뇌의 무게가 2배 이상 무거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반사적인 것들을 보면은 행동도 반사적으로 던지면 받고 뭐 이럴 수 있어지고 형체와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누군지 "엄마 누구야? 아빠 누구야?" 하는 것들이 인제 어 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죠. 다만 이 과정이 당연히 객체의 이 생물체가 되었기 때문에 옆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는 다를 수 있어요, 속도가. 다만 이 발달되는 과정은 누구나 목을 가눈 이후에 앉지 안고 목을 가누는 아이들은 없고 일어서야 걷고 걸어야 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도에 발달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발달 과정은 다 충실히 거쳐갈 거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드렸었고 유아기의 식단 관리의 포인트도 마치 태아 때처럼 태아 때는 인제 엄마가 뱃속에 넣고서 먹는 대로 아이가 흡수되어 갔었다면 이제 객체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6 개월 정도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눴었고 그 유대감 다음에 아이가 아직까지는 태아에서 우리가 젖 먹다가 이유식 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태식에서 일반 식사로 그렇게 갈 수 없어서 엄마의 우유, 모유와 같은 생태계에서 갓 만들어진 발효식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과정들을 거쳐 주면 좋고 또 안 되어서 다른 뭐 분유랄지 또 이유식을 조금 빨리 시작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의 유아식을 관리할 때 한 가지 포인트를 드렸었던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의 흡수가 아니라 시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도 아이가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너와 나의 밥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엄마의 식사가 완전히 아이의 어떤 시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또 청각적인 이 불필요한 것들을 더하지 않도록 엄마 역시 아이를 낳고 몸푼 이후로 이 보호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영향이 있을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의 식사도 함께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드렸었고 엄마의 모유와 그 체내에서의 흡수 과정이 너무 유사한 모유는 소화 과정이 필요 없는 식사이죠. 리퀴드밀 역시 드세 리퀴드밀 역시 소화 과정은 필요 없는 식사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이미 리퀴드밀은 먹을 수 있다. 먹이는 것이 좋다. 엄마의 모유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모유는 엄마가 먹은 만큼만 이 종류와 이런 것들로 만들지만 리퀴드밀은 들여다보시면 35가지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를 고루 소화 과정이 필요 없게 마치 모유처럼 발효되어 있는 것이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렸었습니다. 지난 수업 이후에 어 저희 개인 카카오톡 상담 가능한 카카오톡하고 저희 게시판 통해서 아이 리퀴드밀 시작했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다 하신 얘기가 본인보다 훨씬 아이가 맛있게 먹는다고 자기 본인이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선호가 성인들은 확실하니까 그런 기호 쪽에 가 있는데 아이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확실히 다르다고 잘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유아기에서의 식사에서 단계가 이제 모유나 분유와 같은 또 이제 아셨으니까 리퀴드밀처럼 그렇게 발효 과정이 추가적으로 소화기에서 필요 없는 식사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몸 안에서 아이들도 췌장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공유 이유식을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다만 공유 이유식을 공유를 이렇게 잘 갈아서 죽처럼 먹이는 것은 가열식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유식이 아니라 공유 가열식에 해당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세 파우더밀 같은 경우는 공유를 호두밥을 지어서 거기에 직접 효소화 과정이 이미 되도록 그러니까 발효 과정을 추가해서 소화기의 발효 과정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공유 식사라서 이유식의 첫 식사를 가열 이유식 말고 발효 이유식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권해 드렸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아기 식사에 있는 이유식 과정에 있는 분들은 파우더밀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가열 때보다는 변 보는 게 조금 다르다는 그런 소식들을 벌써 들려주셔서 제가 아마 지난 수업 때도 얘기 드렸겠지만 유아, 태아 이런 아동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반응이 빨라요. 뭐 좋은 거 알아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 먹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굉장히 빠르니까 꼭 놓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유아기 때 자칫 놓칠 수 있는 어 너무 당연해서 놓칠 수 있는 그 뭐랄까 관리 대상이 저는 수분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아이들이 없어요. 거의 유아기 때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없어서 신장의 기능이 이제 소변을 생성하고 체내에 체액을 배출해서 이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는 기능인데 그것들은 특별하게 영양보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아이의 수분 관리, 물 마시는 습관을 이때서부터 길러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유아기 식단 관리였고 아이가 인제 유아는 태아 때하고 그 연결고리잖아요. 성인으로 가는 연결고리인데 아이가 뱃속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자고 엄마의 어떤 감각들에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라서 수면의 상태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보시고 수면 관리에 이제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소화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기다운 소화기의 과정은 어 신체적, 정신적, 지적 이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던 아이가 앉고 앉았다가 서는 그 높이와 행동 반경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소아는 뛴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몸 안에서의 이 연골들 예를 들면 태어나서 아이를 만져보면 대충 다 연골의 상태였는데 그게 뼈로 단단하게 뼈화되어 가는 과정도 소화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급격하게 신체적이고 또 가서 만지고 느꼈으면 지적으로 저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감각과 지적 성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체 조건 중에서는 뼈, 다음에 정신 조건 중에서는 뇌, 이 두 가지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어서 아이들의 건강 관리가 정말 집중되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뼈와 뇌 역시 혈액에 의해서 재생되고 만들어지고 소멸돼요. 그러니까 뼈 건강, 뇌 건강은 별도의 다른 식품으로 어떤 접근보다는 혈액 자체가 건강할 수 있게, 혈액이 몸 안에서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게 그 조건값을 맞는 어 식단 관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리퀴드 밀 같은 경우는 유아 때부터도 태아도 먹을 수 있고 유아도 먹을 수 있는 소화 과정 자체에서의 어떤 잉여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뼈라고 하는 이 뼈가 통뼈처럼 생겼을 것 같지만 정말 수천만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모든 걸 모세혈관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말캉한 혈액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 소화기가 동안의 식단 관리의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서 리퀴드밀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인제 먹기 시작하니까 가열식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 가열식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체내 효소를 풀리 동원해서만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탄단지니, 열량이니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생식, 발효식, 가열식의 비율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시고 이를 돕는 것이 애프터밀이라서 소아 아이들, 씹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애프터밀을 먹이시면서 키우시는 것을 권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아동기 때는 제가 핵심으로 짚어드렸던 것이 스트레스 지수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동기 아이들은 사실은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소아기 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화가 요구되는 시기이잖아요.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갔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자기의 시간이 통제당하는 거거든요. 또 통제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이 아동기의 교육 과정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 만나는 정말 대규모의 어떤 타인들 그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특수성을 가졌었던 것들을 아주 일반화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라서 너무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급식이라고 하는 식사마저도 모두가 균일한 식사로 가면서 이 아이의 건강 컨디션을 절대적으로 고려한 식사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동기부터 이미 소아비만이랄지 다음에 소아비만 전에 사실 소아기 때부터 아동기 전에 가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체내 효소를 써야지만 분해되어서 배출되다 그 혈액이 되고 이후에 배출되다 보니까 변비의 이슈들이 시작되는데 아동기는 특히나 시간의 통제를 받으면서 내가 변을 보고 싶거나 봐야 하는 시간도 놓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식사 관리에서 제가 연결성으로 포인트를 짚어드렸던 것은 소화 과정이 어 단순화되어서 아이에게 혈액을 빨리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식사, 리퀴드 밀, 파우더 밀, 뭐 애프터 밀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시간대를 확정하셔라 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침에 뭐 등짝 때려가면서 밥 한 끼 더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야 너무 사랑과 중요한 마음의 이겠지만 아이의 소화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이의 소화기는 오전에 그렇게 소화 과정이 가능하도록 세팅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만큼은 리퀴드 밀이랄지 파우더 밀로 대체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식자재 가짓수도 아니고 세월도 아니죠. 이건 뭐 5년 발효, 뭐 직접 누룩을 띄우는 발효식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라서 어차피 댁에서 하실 수 없는 수준의 식사이니까 이것으로 아침 식사를 관리해 주시는 것들. 그래서 아침만큼은 혈액을 빨리 만들어서 뇌에 보내주는 시간으로 그리고 최소화되어서 이 시간이 벌어지면 아이와 그때 정서적인 교감이 있는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세팅하시기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도 소화기는 하루에 한 두 끼를 먹었다, 세 끼를 먹었다 하는 그 끼니마다 최소 6시간 정도의 노동을 담보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지혜롭게 바꿔주셔야 점심과 저녁 식사를 통해서 소화기관이 최대치로 이 뭐랄까 운동해서 혈액을 만드는 그 과정에 더 충실할 수 있고 소화기가 늙지 않아요. 이걸 좀 정기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제가 권했었어요. 그리고 소아 아동기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신체와 정신적인 것이 함께 폭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의 휴식 관리, 그래서 수면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이들 죽어라고 뭐 막 요즘에는 대입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막 그래요. 공부는 아무리 좋은 대학에 아무리 뭐 그 시절에 의미 있는 과를 나와도 세상이 바뀌어 버리면 필요 여부가 달라져요. 그리고 평생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필요한 일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고 그런데 아이들의 수면까지 방해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한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뇌와 신체 조건이 자라는 것이 첫 번째이지 뇌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 두 가지가 낮 시간에 폭발할 거라서 나머지 시간 수면 관리는 철저하게 이 반대급부로 서포트를 해 줘야지만 가능한 거고 식사라고 하는 것도 훈련되어서 소화기관의 노화를 미리 예방하고 막는 아침 식사를 바꿔주는 거, 일상에서의 식사의 디자인도 마찬가지 그 방향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뛰고 막 움직이는 그 자체가 운동이 필요하다는 신체의 포인트라서 이때 운동 관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가서 운동 안 하게 돼요. 그때는 제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몸이 훨씬 피곤한 상태로 가고 성인이 되면 더 하고 그러니까 소화기 아동기 때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되는 습관 세 가지는 수면, 식사
시기, 다음에 운동 이 세 가지가 소아 아동기 때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요걸 신경 써 주시기를 인제 권했었고 오늘 인제 마저 이어갈 청소년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어 연령을 13 살부터 18세 정도로 보는데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요때를 보고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태어날 때 제가 태아 때 이미 뇌와 생식기는 성인의 것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13년 동안 휴지에 있는 거예요. 뇌만 발달하고 생식적인 부분은 휴지에 있었다가 13 살부터 폭발적으로 이 생식기의 발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에 맞는 호르몬과 기능과 이 시간의 배합, 배열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방이 자라고 생리를 시작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기가 자라고 그 안에 정자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자와 여자의 그 정자 난자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여자는 난포라고 하는 미성숙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몇 수십억 개를. 그걸 성장으로 쓰다가 그 에너지를 13살 때부터 이 난포라고 하는 것들을 성숙시켜서 난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생리의 목표이에요. 난자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 남자아이들은 특징이 정자가 없는 채로 태어나요. 생식기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랬다가 청소년기부터 정자라고 하는 새로운 세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혈액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다른 남녀의 특징입니다. 여자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성숙시키고요. 남자는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기고 이 두 가지 다 정확하게 혈액의 질과 양 수준으로 활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나서 지금 몸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안 쓰던 세포를 키워서 만드는 이 혼란기, 신체적 혼란기와 이를 서포트하는 뇌의 혼란기가 오고 이것 때문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소 일 주일의 시간을 뭔가 생리대를 차야 하고 활동을 제약받고 이러는 과정들이 시작돼요. 통증이 시작되고. 이런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제2차 성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5 년의 시간, 이때는 몸과 이 호르몬과 밸런스와 다음에 시간을 자기화하는 것, 나의 생리 주기에 맞추고 나의 난자가 정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이 과정들에 부모님도 함께 집중해 줘야 하고 이를 위한 식단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청소년기에 맞는 식이 요법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으로 몸과 마음이 가고 있는 아이들을 유아 취급한다거나 그래서 식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먹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먹게 하는 거 그게 유아기죠. 울며 젖주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이 과정의 2차 성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세포들,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세포들, 그 때문에 만들어지는 호르몬,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 변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뇌의 기능, 기억,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포트가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 전혀 관심 없고 아이들의 지금 신체 발달과 정신적 발달에 딱 와닿지 않는 미적분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중2병이라고 해서 왜 요때가 딱 그 시기잖아요. 문 탕 닫고 들어가고 '난 더 이상 뭐 이렇게 나를 오픈하지 않겠어.'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신체 발달이 너무 이상하고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같이 포커스를 우리 다 겪어 봤으면서 포커스해 주지 않고 아이와 어떤 정서적 교류나 공감을 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케어할 때에도 다음에 식사를 케어할 때에도 시간을 고려할 때에도 이 모든 과정은 제2차 성징의 과정과 맞춰 주셔야지 눈높이가 맞다는 거죠. 난자와 정자 얘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앞서서. 태어날 때 없었던 세포를 남자아이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 그게 정자.
그다음에 난자는 원래 갖고 태어났던 것들을 활발히 이 활성화시키는 거. 그걸 주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성을 갖는 게 이게 난자를 만드는 이 제2차 성징의 청소년기에 세팅되어야 되는 인지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난자는 만들어지고 미성숙 난포에서 난자가 되어서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탈락되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생리잖아요. 이 모든 과정은 혈액이죠.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혈액이 혈액으로 배출된다는 거. 그렇게 과정이 가고 정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혈액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혈액 관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인이 되어서 정말로 임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뭐랄까 타이밍이 됐을 때 이 청소년기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자의 조건은 정자는 한 번 만들어지면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딱 100일 살아요. 그 100일 안에 얼마든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분출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자여서 정자는 좋은 혈액이 있으면 매번 꾸준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0일 정도만 우리 임신 준비하시는 성인들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 100일 그러면 한 3 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만 식이 관리하고 집중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정자는 갈아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시작을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식이 관리가 남자아이들 식이 관리는 보통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뭐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아이들이 쪼끔 더 사회적인 어떤 요구가 적으니까 멀어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고. 어 이 생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다 커서 생명체를 임신하는 그 자궁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생리통, 불순, 다음에 규칙성이 없이 여러 번 하는 출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리를 시작하면 그 생리가 아프지 않고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팅되어야 되고 이것은 혈액이기 때문에 혈액 관리가 되면 아이들의 생리 관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자궁이 건강해져서 자라는 내내 나를 서포트하는 어떤 이 여성 호르몬들이 자궁에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될 거고 나중에는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식단 관리는 지금까지 태아부터 영유아까지 소화기까지의 과정에서 봤었던 모든 일들이 이젠 규칙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해야 하고 그 퀄리티를 그 혈액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 이것에 집중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화기는 먹는 때마다 노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시불식 하셔야 된다. 이건 공자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때가 아닐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에 집중하고 또 먹은 것이 혈액으로 만들어지는 데 집중되어서 세포 재생과 또 불필요한 세포를 내보내는 예를 들면 생리와 같은 그런 과정들이 수단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주셔야 되고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리퀴드 밀로 꼭 좀 대체해서 아침에 소화기가 운동할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줄 힘이 없는데 거기에 뭐랄까 음식을 집어넣어서 소화 과정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 없도록 해 주는 거. 그리고 점심 식사 같은 경우도 다른 걸 뭐 급식을 이미 하는데 엄마가 어떤 야채를 많이 먹어라 한다고 말을 들을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꼭 당부해 주시면 좋은 것은 30분 이상 앉아서 천천히 먹는 것만 지킬 수 있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후에는 애프터 밀처럼 식사가 부패되지 않고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에 필요한 식품들을 조금 넣어 주시는 거.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함께 30 분이라도 걷는 거. 청소년까지만 정말 품 안의 자식이에요.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놀아 주고 엄마랑 뭔가를 해 주고 하는 것들 청소년기 이후에 대학 가 버리면 정말 내 자식 아니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까지의 추억으로 인제 부모하고의 유대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함께 하고 함께 걷고 하는 활동까지를 추가하셔서 어
유대감을 좀 이어가시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먼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공이 한 주 1일씩 왜 일주일 내내 학교 가지 않잖아요. 또 일주일 내내 뭐랄까 풀 가동되어서 우리가 인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노화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휴식은 수면으로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쉬게 하는 주 1일 절식은 남자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 안에서 최소한 하루라도 또 이렇게 꾸준히 데일리로 관리하다가 위클리로 하루 정도를 이렇게 쉬게 하면 소화기가 확 살아나면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야 좋은 정자도 만들고 이 남성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시작할 때 딱 3일 정도만 생리 시작일로부터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해서 3일 정도씩 절식하는 이 습관을 좀 길러주세요. 그러면 자궁 관리도 당연히 되고 생리통이랄지 생리불순이랄지 이런 것들도 잡을 수 있게 되고 혈액이 보충이 되니까. 생리불순의 많은 부분은 혈액 부족이거든요. 또는 혈액 운영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다가 난포가 난자가 됐으면 거기에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28 일을 지났으면 탈각되어야 돼요. 이 탈각을 위해서는 새 세포들이 와 줘야 되는 건데 이 주기가 맞지 않는 거죠. 혈액이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아이들의 식단 관리를 데일리, 그때 이제 소화기와 같지만 데일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위클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먼틀리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청소년기는 정말 부모와 함께, 부모도 아직 가임기에 있으면 그게 이제 정말 임신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폐경 전이면 어,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거든요. 난포를 난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리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자궁은 계속해서 그 쓰임이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그런 관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들 당연히 첫 번째가 수면 관리였죠. 태아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는 식사 관리, 몸을 움직일 수 있었을 때부터는 운동 관리,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직 준비 안 된 성인으로의 어떤 기능과 어 활동들이 시작되었을 땐 마음 관리.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서포트 되어야 되는 일이지 교과 과정의 어떤 뭐랄까 성적 순, 다음에 사회가 아이의 아직 건강과 직접 맞닿지도 않는 사회의 어떤 그 잣대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너무 푸시가 되게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일들이 사실 이 아이에게 기적처럼 일어나겠어요. 건강도 세팅되지 않았으면 다음 기적을 바라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라고 하는 거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대입 뭐 이거 한 장이 소아기부터 청소년기에만 할 수 있는 성장과 그때 밖에는 안 되는 기능들 기능 세팅 다음에 훈련 이 과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청소년기에 뭐 바짝 공부해 가지고 간 대학 증명서 하나를 가지고 또 무슨 전공 하나 어떤 기능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어 행복하게 산다는 담보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잃은 건강을 지금 요렇게 바꿔버린 건강을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팅할 길은 만무해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태어나 버리면 이미 늦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늦었다 그래 그럼 태어났으면 늦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그때의 적기라고 있는 것들을 채우지 않고 마치 다음 미래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까지는 아이들의 건강은 100%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몫이 오롯이 좋은 대학 보내고 또 과정 중에 좋다고 하는 어떤 음 무슨 교육 과정이랄지 뭐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거 사다 바치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이때만 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여기에 더 포커스하는 부모라야 아이들이 오히려
건강 말고 딴 얘기할 거 없어? 나 좀 뭐 수학이 좀 더 부족한데 이거 서포트 안 될까? 이런 대화가 되어야지 엄마가 또 아빠가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너무 많아지면 그게 바로 통제가 돼서 반항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잘하는 아이들에게 뭘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정말 나중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기만 하라고. 태어나던 순간에 발가락, 손가락 5개씩 다 잘 달렸나? 뭐 이렇게 숨만 쉬어라.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 바람을 오롯이 미리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유아기, 소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때예요. 이때만큼 부모가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 또 눕고 움직이고 울고 웃고 하는 시간에 참여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시기와 이런 것들을 집중하시면 좋고, 사실 운동, 마음, 뭐 수면 이런 것들은 서포트하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누웠지만 잠 못 드는 시간도 있을 거고, 운동 자체가 오히려 인제 어떤 자라느라고 막 허리나 이런 데 통증이 그냥 동반이 되거든요, 아이들은. 그럴 때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특정 기간 꾸준히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 역시 비치지 않으면 관리할 방법이 없지만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식사만큼은 이런 최소한의 공부와, 그러니까 지식과 나의 습관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노력들이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인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결국은 다 혈액이고 뼈다. 혈액이다. 그래서 그 혈액으로 만들어지는 신체 조건 중에서 뼈, 체세포, 다음에 호르몬, 뭐 효소, 이 모든 것들이 다 혈액 만드는 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시는 것들을 저희 드셋이 인제 지도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오디오 켜서 남겨주시고, 제가 어 지난 시간에 받았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도 아마 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하시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톡 남겨주세요. 제가 질문을 7가지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다 같은 고민들이실 것 같아요. 엄마, 아빠라면. 네. 대학생 딸아이가 어지럼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낮다고 하셨다고.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혈압이 저혈압으로 자꾸 반복되어 간다고. 그래서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비타민과 물을 챙겨 먹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혈압은 혈액이 혈관을 흐르는 유속이에요.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인자가 혈관을 이렇게 도는 데 있어서 똑바로 쭉 직진성을 갖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자꾸 부딪혀. 이게 측정하는 게 혈압이거든요. 근데 제때 잘 흘렀으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아 가지고 잘 흘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체내에 혈관 내에 이제 노폐물이 생기면 마치 이렇게 방지턱 있는 것처럼 혈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혈액이 지나가면서 부딪힘이 많이 발생하는 거, 이게 고혈압입니다. 반대로 저혈압은 혈액이 혈관 안을 잘 도는 그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유는 혈액이 많지 않거나 또는 혈액 자체가 저질화되어서 잘 이 운동량이 딸릴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죠. 그런데 혈관,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액이 잘 못 흐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혈관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혈관 내에는 혈액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혈관이 오수관일지 정수관일지는 내가 어떤 음식으로 어떤 소화기를 가지고 만든 혈액이 돌고 있느냐, 한 번 만들어진 120일을 도니까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혈관의 수준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혈관 탓이 아닌 거죠. 혈액을 바꿔주면 좋은 혈관을 만들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리고 반대로 이 혈압이 낮은 저혈압 같은 경우는 혈관도 운동량이 딸리니까 밀어주지 못하는, 이 펌프질을 못 해줘서 혈액이 잘 못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혈액 내에 혈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우리가 생물 시간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이 일정량 건강하다면 만들어진 숫자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체내 혈액 중에서 매일 2,000억 개씩 적혈구는 만들어져야 되고 백혈구와 혈소판은 1,000억 개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재생량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좋은 운동량이 좋은 혈액도 없고 그 양도 적으니까 혈관을 도는 이 속도가 느리고 특히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서포트 되질 않는 거죠. 다 혈액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 주시고 다음에 비타민도 드시고 다 좋은데 몸 안에서 혈액을 만들어 주는 그것도 소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좋은 혈액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드셋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체중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체중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인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이 키와 체중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남겨 주시고 다음에는 혈액을 빨리 만드는 방법. 그게 드셋 리퀴드 밀이었으니까 모유 같은 식사였으니까 이런 상태일 때에도 절식, 보식 과정을 거쳐서 소화기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그다음에 혈액이 건강해질 기회를 갖는 거예요. 다음 질문이 15살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 딱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청소년기겠네요. 키 성장이 멈춘 것 같다. 13살 때 초경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체중이 늘어서 어떤 식단을 하면 좋을지 또 일상의 생활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아마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어 오늘 수업이 모든 답을 얘기해 줬으니까. 초경을 시작한다는 거, 이 아이에게는 새롭게 난포가 난자라고 하는 성숙 과정을 거친다는 거, 이게 필요 없어질 때 몸 밖으로 생리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 순환 과정이 딱 악구가 안 맞으니까 몸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초경이라고 하는. 그다음 제2차 성징이라고 하는. 그 일에 어 뭐랄까 적합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들고 있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늘어요. 지방은 오늘 지금 쓸 게 아니고 갖고 있다가 비상시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경을 시작하면서 체중이 느는 건 어쩌면 당연한데 당연하니까 냅둘 문제가 아니고 인체의 시스템을 바로 잡아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절식 시작하면 가장 좋은 단계입니다. 특히 생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순하다면 더더군다나 체중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8살 아이인데 식성이 너무 좋아서 또래 아이들보다 10kg 정도 더 체중이 나간다고. 아이들 체중 조절에도 식이요법이 가능하냐고. 그렇죠. 해야죠. 비만 인자는 18세 전까지 객체수로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는 사이즈가 느는 문제인데 객체수가 이미 10,000개로 결정돼 버리면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보다는 비만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8살 정도면 지금 아동기에 있는 아이인데 먹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뇌와 뼈와 이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인제 학교까지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으로 그게 이제 쌓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이 관리를 지금 시작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뭐랄까 체중에 의해서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에 혈액 6리터 정도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이 혈액의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수준 높은 질로 바꿀 질이 수준이 양질의 혈액으로 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6리터의 혈액으로 딱 초등학교 8 살이면 적합한 한 20kg 정도의 사이즈로 딱 이렇게 세팅이 되면 정확하게 나눠 먹을 건데 혈액이 세포들을 먹여 살릴 건데 마치 남의 집 아이들까지 막 데려와 가지고 밥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 이게 체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체중으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원래 건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세포들의 재생과 성장을 방해해요. 그게 포인트고 특히 8살 아이라고 하면 키 성장에 집중되어야 되는 시즌인데 이때 체중으로 갔다는 것은 뼈로 가야 되는 혈액의 양을 체중이 나눠 먹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죠.
그래서 아이 식이요법 하시는데 결식보식 시키면 좋아요. 근데 이 과정은 부모가 함께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마치 체중이 엄청 죄악시되듯이 "너는 절식하고 나는 아니니까 엄마가 아니라면 아니니까 나는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라고 하는 거, 특히 가족 내 공동체 안에서는 식사는 그저 입으로 들어가서 섭취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자체의 이 냄새, 다음에 씹는 소리, 그리고 보는 이 눈에 담는 정보,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식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꼭 함께 아이 식이 관리를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5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아토피에 좋으냐고 물으셨어요. 아토피는 엄마의 태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그 엄마의 자궁이 너무 뜨거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태반과 양수가 뜨거우면 인제 아무래도 그 안에서의 오염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아이에게 인제 아이의 이 피부 세포, 그리고 아이가 양수를 먹고 거기에 또 방구도 끼고 소변이나 이런 노폐물도 배출하고 이러거든요. 이 순환 구조가 좋지 않을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장기로 생각하시고, 아토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이가 객체가 됐기 때문에 아이의 식습관, 생활 습관, 수면 관리, 운동 관리 집중해 주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인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갖고 태어나는 체질이랄지 유전자랄지 그것에만 오롯이 지배당한다면 뭐하러 생명을 따로 낳습니까? 나만 한 개 태어날 건데. 뭐 본인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좋은 수 있다고, 생명체는 그렇게 자기 컨트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아이도 낳고 죽어라 키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아이의 아토피를 제대로 공부하셔서 이게 피부과적인 접근으로 해 버리면 바르고 약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면역으로 우리가 당뇨 약 먹으면 조절되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가 또다시 올라가야 돼서 약을 더 쓰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피부적 질환이라고 바라보시면 고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체내의 혈액 활동, 엄마의 가 태아 때부터 시작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 스스로 자기 혈액 관리를 해서 이 세포들을 한번 싹 다 바꿔내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저희 수업 시간에 또 오시고 다음에 저희 드셋에서 제가 만드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자주 팁을 받으실 수 있는 혈액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니까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화기가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소화기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화기는 자주 쉬어 주고 좋은 혈액으로 소화기 없이도 혈액을 만들 수 있는 리퀴드밀 충분히 먹이시고, 그리고 일반 식사가 들어갔을 때 소화기의 노동량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걸 도울 게 애프터밀이니까 그것도 조금 넣어서 같이 식이지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니까 혈액만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이 혈액이 체내의 세포들 중에서 이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18개월 단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집중하시면 반드시 좋은 시간이 오니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약에 의존하지 말고. 3살 된 딸아이에게 드셋 먹여도 될까요? 제가 드셋을 너무 열심히 먹고 있는 편인데 제품이 너무 순하고 좋아서 아이에게 음료처럼 먹이고 싶은데 그게 맞는지. 그럼요. 아이에게 사실 리퀴드밀을 꾸준히 먹여주는 것은 엄마의 모유를 먹여주는 그 효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모유보다 훨씬 더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넣었으니까 엄마가 안 먹으면 모유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랬으니까 리퀴드밀은 충실하게 먹여서 키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쵸. 음. 그리고 사춘기 딸아이가 있는데 친구들을 따라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요. 할 때죠. 이게 제2차 성징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막 폭발되는 시즌이에요. 그 체중이 는다는 개념보다는 몸 안의 호르몬들이 부딪혀요. 그래서
어 막 먹었을 때 가장 단순하게 올라오는 호르몬들. 우리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울다가도 먹으면 눈물 그치고. 거기 그런 것들에 막 의존도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그리고 제2차 성징으로 일어나는 막 몸의 변화들이 정신적 혼란을 주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체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고민이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중고등학교 여자애들 중에서 다이어트에 예를 들면 자유로운 친구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하는데 무리하게 하죠. 뭐 무슨 뭐만 먹고 뭐는 안 먹고 심지어 먹고 토하고 먹고 변비약 때려 먹어서 막 배변 계속 늘리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상담 오는 친구들 보면. 아침 식사부터 바꿔 주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리퀴드밀 먹여 주시고 "이거 다이어트에 좋단다." 이거 너무 많은 후기가 있으니까 보여주셔서 반드시 풀절식을 못 하더라도 오늘 청소년기 관리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기 1 시간 전 그거는 인제 세포 재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만 청소년기에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눈 뜨자마자 1 잔, 오전에 1 잔 더 마시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이어트 음료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드셈 먹는 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가 안 돼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고 오전 시간만큼은 알아서도 할 거라서 잘 설명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 급식 다음에 뭐 간식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애프터미를 챙겨 먹어서 몸 안에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혈액화되지 않고 또 혈액화되었다 하더라도 노폐물 처리가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시작하시고 생리를 중심으로 주 3 일 그 한 달에 3일 정도 생리 시작했을 때가 본인들도 알 거예요. 체중이 입 터지는 시간이라는 걸. 그래서 고때만 잡아 보자. 그럼 다이어트에 정말 좋대. 이렇게 하셔서 해 보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체중 고민될 때 엄마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모녀 간에 사이좋게 주 1일 딱 드셋데이 정하셔서 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6살 아들이 있는데 면역력이 너무 약한 탓인지 어렸을 때부터 감기가 잦고 몸이 약한데 리퀴드밀 먹이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면역력은 6살 아이 면역력은 소화기관의 능력이에요. 소화기관에서 좋은 혈액을 만들었으면 면역력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깐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화기관은 노화되어 가기 때문에 아이 때부터 돌봐 주셔야 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소화기를 쉬면서도 좋은 혈액을 빨리 만들어 주는 건 리퀴드밀이니까 꼭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 6살 요쯤이면 먹는 거 좋아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사실 다양성을 늘려줘야 될 때고 이것저것 맛도 보고 그 맛보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풍요롭게 해 줘야 되는 타이밍이 맞아요. 그래서 먹는 것 이후에 애프터밀 먹여 주시는 거 고거 좀 강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이야기 인제 여러분들하고 나눴고요.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별로 물어보고 싶으실 때에는 저희 카카오톡 상담 채널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는 메인 채널은 인스타그램이니까 그곳에서도 DM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강의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 강의는 저희가 타깃을 정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가 아니어도 되니까 언제라도 들어 두시면 좋아요. 이게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에 관한 거라서. 제가 지금 하나 추가로 봤는데 청소년기 아이가 음식을 먹고도 기운이 없다고 하는데요. 운동할 기력이 없어서 아유 그렇죠. 먹여 보세요. 리퀴드밀이 인제 이게 소화기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먹고 나면 힘든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이라는 게 먹으면 즉각적으로 뇌는 즐거워요, 포만감이 주면서. 근데 그 포만한 과정만큼 소화기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니까 힘들죠, 소화기가.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나타내는 게 졸리는 거, 다음엔 소화가 잘 안 돼. 먹고 나면 힘들어. 뭐 그렇게 열심히 좋은 거 먹였는데도 난 기력이 없어. 이 모든 과정이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소년기에 먹는 인풋이 많다고 해서 정확하게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그런 아웃풋은 아니에요.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리퀴드 밀 먹여 보세요. 많이 먹이세요. 이거는 소화 과정하고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혈액만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게 꼭 먹여 가지고 보충해 주셔야죠. 그리고 몸 안에 이제 노폐물 같은 게 많으면 그거 빼내는데 또 에너지 쓰느라고 또 기력이 없고 그래요. 리퀴드 밀 꼭 먹이시고 다른 식사할 때 애프터밀 꼭 챙겨서 먹여 주시고 아침 절식 시키시고 혹시 남자아이라고 하면 정자 이야기 들으셨고 그다음에 여자아이라고 하면 난자 자궁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주 1일 절식 꼭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질문입니다. 살찌지 않는 체질의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지. 맞아요. 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정상 체중이면 예쁜 체세포예요. 근데 아마 "살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노폐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살, 노폐물이 없도록 키우시는 거 투세 리퀴드밀하고 다음에 파우더밀, 애프터밀 가지고 식이요법 지도하는 거예요. 그건 때가 따로 없고 언제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서 임신 중에도 태아를 위해서 모체를 위해서 먹으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권하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먹이시면 돼요. 돌아기도 먹어도 되죠, 당연히. 돌아기 먹어야 돼요. 돌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러프하게 지나가서 지난 시간 오셨으면 아마 수업 들으셨을 건데 유아기 때가 정말 그 1 년이 돌이잖아요. 그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아이는 누워서 태어났는데 걷고 뛰고 있잖아요, 돌진하면. 그리고 말하고 태어나서 바로 말하는 아이 없죠. 그런데 언어 기능이 생기고 치아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유아기 12 개월이 일생일대 가장 폭발적 성장이에요. 먹여 주셔야죠. 먹이시면 너무 좋아요. 좋아할 거예요. 먹여 보세요. 엊그제도 인제 지난 수업하고 나서 본인들이 인제 먹고 좋은 줄 아시니까 먹여 보신 집에서는 다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깜짝 놀랐다고. 본인은 이 발효 향이 쪼끔 독특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었는데 아이는 후각이 없나 할 정도로 먹었다고 막 남겨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먹여 보세요. 아이들의 반응은 눈에 너무 빨리 보여요. 점 보는 거 다를 거고 다음에 자는 수면 다를 거고 수시로 먹이시면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게시판과 또 카카오 상담 채널 저희 인스타 DM 이런 곳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요. 저희 다음 줌 때도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봬요.